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어제까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이 차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 상임위별로 이루어지는 수정안 예비 심사는 이번 주 들어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파행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던 국회가 이제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그리고 임시국회 일정이 진행되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모처럼 원내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제 역할을 찾아간다는 과분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이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큰 거 한 방을 제대로 날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동안 북한에 전략 물자를 밀수출해 온 것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일본 측 자료를 찾아서 공개했으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원내 활동이 주목을 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당내 갈등이 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잦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혁신하고 자강하고 화합하면서 남들은 못하고 바른미래당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당의 활로가 열리고 총선 전망이 창출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제 주대한 위원장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전격적으로 혁신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간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혁신위가 1차 혁신안을 의결한 직후 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것은 혁신위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위원장 스스로 불복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몹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혁신위원회 구성을 보면 최고위원들이 추천한 위원들이 오히려 소수인데도 마치 최고위원들이 배후에서 혁신위원회를 좌지우지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면서 겨우 수습 국면에 들어선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상 위원장의 사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어렵게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위원장 사퇴를 이유로 좌초되는 일은 상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장 후임을 인선해서 혁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당 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님께 제안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혁신, 자강, 화합의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지난 2년간 무려 15명입니다. 현 정권이 야당 시절에 불통 정부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이명박 정부는 5년간 17명이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대규모 개각이 있다고 하니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기록을 뛰어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는 4년 9개월간 10명이었습니다. 누가 더 국회를 무시하는 불통 정부인지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삼권 분립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고위 공직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은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